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경주에 사는 이연화님이 언제나처럼 새벽 런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4시 30분에 10km 뛰고 활기차게 출근 준비합니다. 이 더위에 뛴다고요? 가능한 일인가요? 오, 대단하십니다. 경주도 더우실 텐데. 아 근데 또 10km예요? 네. 와. JB 뭐 최근에 1km라도 뛰셨습니까? 뭐 헬스장에서야 뭐 뛰진 않고 걷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걷죠. 그나저나 어떻게 에이펙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경주하면 또 떠오르는 게 에이펙인데 네. 아무튼 이연아님 대단하십니다. 네, 반면에 박하림님 더워서 잠을 설친 김에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시원하게 유튜브로 시선 집중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 진짜 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더위가 그러니까 사람을 지치게 하네요, 정말로. 그죠? 네, 비슷한 분이신 것 같은데 라임님. 내가 이 시간에 일어나 시선 집중을 보다니 기적이다. 아, 평소 기상 시간이 몇 시인데 그러세요? 그러게요. 그럼 그럼 뭐 기상할 때 되지 않았나요? 7시면?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다시 보기나 다시 듣기로 함께 하셨다는 건데 어쨌든 기적이 오늘 일어났으니까 오늘 하루 더 좋은 하루가 되실 거라고 믿고 아니 경주 촌철님 지금 새벽 4시부터 뛰신다는 거잖아요. 세상사 다 네. 다양하게 사는 거죠. 왜 그러세요? 네. 획일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DJ 초리님 덥다 더워. JB 출근하기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JB 삶의 지혜를 좀 나눠주시죠. 저한테 좀 주세요. 저한테 좀. 네. 그런 네. 방법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JB는 오늘 출근하기 싫었을까요? 좋았을까요? 아 밤새 지쳐가지고 힘드네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네. 오늘 대기실에서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화나신 줄 알았습니다. 백승정님 기억하십니까? 어제 저희가 민주 이름을 외치면서 금메달 외쳤던 그 소녀 기억하시죠? 네. 태권도 국가대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땄습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말레이시아에서 은메달이라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민주랑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고생했고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평생 전교 1등도 한 번 못 해봤는데 세계 2등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름이 어제 제이비가 그러셨잖아요. 민주는 항상 승리한다. 그럼요. 네. 앞으로 더 뻗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합격 맛집을 하나 인증을 하면서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건희 특검팀이 그저께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통화 내용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이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윤상현 의원의 통화 사실 시인에 무게를 둬서 크게 보도를 하던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반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반? 왜 그렇습니까? 먼저 절반의 성과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라고 말하는 그 육성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해서 김영선이라는 이름 석자를 얘기하면서 공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형식적으로는 확인된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그 점을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져 버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절반의 성과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음은 절반의 부족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규명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를 받고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밝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특검에 가서 진술하기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공관위에는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전화만 받았지 자기는 실행에 옮긴 적은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특검이 윤상현 의원의 이 주장을 뚫지 못하면 윤상현 의원을 공천 개입의 공범으로 엮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범으로 엮으려면 지시를 실행에 옮겼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상현 의원은 나는 공관에서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전화는 받았지만. 이렇게 지금 차단막을 쳐버린 거거든요.
정리하면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빠지는 전술을 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특검이 돌파구가 뭐냐. 이제 시선을 여기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관련해서 지금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검찰이죠. 그때는 특검이 아니라. 그렇죠. 검찰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때 공천 심사 자료와 회의 자료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당시에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일단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겠죠.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검찰이 특검에 그걸 넘기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공천관리위원들을 불러서 대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윤상현 의원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이걸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을 거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렇죠. 학회님이 한기호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윤상현 의원이 특검팀에 한기호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을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기호 의원은 지금 한국일보 기자 질문에 사실 묵은 이런 입장을 고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특검이 뚫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임금님교회 캔디님 기억력 감퇴에는 특검이 명약인가 봅니다. 일단 반은 기억을 해냈으니까요. 네. 반면에 라디오 헤드님 그리고 김창면님 등 좀 여러분들은 고인이 된 장제원에게 좀 떠넘기려는 모습 아니냐. 요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냐. 장제원 그 당시 의원과도 통화했다고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짚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어제 압수수색을 당했죠? 그렇습니다. 역시 공천 개입 관련인데 이준석 대표는 어제 채널A 유튜브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뭐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윤상현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예. 저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걸 궁금해할 텐데 11월 달인가요 작년에 그때도 이미 검찰 측에 한번 그 나와달라 해가지고 출석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했고 이런 얘기 안 했다를 명확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수사 주체가 바뀌다 보니까 네. 여기도 또 확인할 게 있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 네, 이 발언만 들으면 이준석 대표는 김영선 공천의 단순 참고인으로 윤석열, 윤상현 간의 대화의 증인인 것처럼 지금 오인하기 십상인데 아니라는 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준석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동안 김영선 공천계획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역할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다뤄왔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이기는 여론조사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거 여러 번 저희도 전달해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준석 대표는 그 이기는 결과를 갖고 국민의힘 안에서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제 특검이 이걸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채널A 유튜브에 나가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과 그리고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여기로 지금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쭉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은 그것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특검이 파고자 하는 부분이. 이건 좀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진가님이 당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을 안 하면 누가 공천을 하나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특검이 여기까지 차차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거는 또 다른 수사가 또 경찰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내용도 어제 들어왔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강혜경 씨 측과 구체적인 출석 날짜를 또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뭐 다른 공천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또 수사가 확대되는지 요것도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짚을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이번엔 내란 특검으로 가겠는데요.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입니다. 계엄 주무장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
전시 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장관이 된다는 점.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과 소방이 각각 국회를 봉쇄하고 언론사 단전 단수를 검토한 점을 중시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의 이런 구속영장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런 해석이 뒤따를 수가 있는데요. 12.3 내란 국무회의 전후의 그의 지휘와 행적. 이것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행적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누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누구는 청구 안 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점도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31일 오후에 열립니다. 이르면 31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고요. 네. 시간은 없지만 짧게 김건희 씨의 목걸이 왜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지? 우리가 어제 궁금해했었잖아요. 뭐 김건희 씨가 그 모조품을 오빠한테 사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이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해명이 지금 계속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러면 그 오빠는 왜 그걸 또 그 장모 집에 숨깁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어제 특검이 김진우 씨랑 장모를 불러서 조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석업계 관계자 말에 의하면 반클리프 목걸이는 최상급 모조품은 500에서 600만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그래서 모조품 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아이고 왜 버려요 이걸 제가 제이비. 세상 물정 모르고 했더니 무슨 모조품이 그렇게 비싸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됩니까? 이것도 그러면 500만 원 이상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조품이면 그러니까 목걸이에 그 박혀 있는 그게 다이아가 아니라 그냥 큐빅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뭐가 그렇게 비싸요 도대체? 네, 넘어갈게요. 제이비 참 보석 모른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김건희 씨의 해명이 네. 자꾸 달라지고 있다. 이거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지금 같아요. 우리가 모조품을 그러니까 사실로 전제하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해명이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를 좀 전해드리고 짱구님. 네. 누구는 코가 너무 길어져서 하늘을 뚫겠어요. 라고 꼬집어 주셨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심평 교수 잘 아시죠? 이 심평 교수가 지난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온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적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1.8평 정도의 협소한 독방에 구금돼 있고 책걸상 대신 골판지로 된 받침대 하나가 주어졌다고 한다. 여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하고 그 위에 성경책을 놓고 읽는 것 외에는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 소화에 문제가 생겼고 밤에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싹할 수가 없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한마디로 생지옥에 놓여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는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개입을 호소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최정화 님이 이런 상황이면 다른 죄수들은 압사하겠네요. 너무 좁아서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이분마우스 님은 가슴 아프니까 그러면 평수가 넓은 다인실로 옮겨드릴까요? 뭐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평가는요? 뭐 생지옥인지 아닌지는 뭐 저는 여기서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패스하고 다른 점을 짚겠는데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접견했죠? 그건 본인이 밝혔어요. 변호사로 갔다고. 아니 그러니까 일반 접견에 대해서 변호사로 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변호사라는 게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평 교수가 선임계를 제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됐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변호인의 자격으로는 접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던 건데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형사소송법 34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 해서 접견을 한 것으로 일단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이 회유를 하기 위해서 여인형 이진우 두 전직 사령관 접견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기억하십니까? 있었죠. 그런데
이 변호사는 김용현의 변호인이지 이 여인영 이진우의 변호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견이 가능했던 것도 똑같았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군형 집행법이 있는데 이 군형 집행법에도 접견이 가능한 대상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또 있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과 똑같이. 그러면 지금 이 조항이 뭐가 되는 거냐? 편법에 지금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먼저 저는 이 점을 좀 짚고 싶고요. 심평 변호사가 뭐 선임계를 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법률 대리인이 됐다면 제가 이 뭐 지금 발언은 다시 뭐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해석은 이거밖에 없다. 이 점에서 이거 결국 편법 아니냐.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개입을 왜 호소를 합니까? 아,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상식으로는 그 서방의 민주국가가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 문제에 대해서 개입한 경우가 딱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민주화 운동으로 양심수가 되어버린 분들. 이들에는 석방이나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서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양심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양심수입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양심수의 석방이나 이런 것들을 촉구했던 것은 인권적 차원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켜서 다수 국민의 인권을 짓밟으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무슨 개입을 호소합니까? 네? 심평 교수는 법학자예요, 법학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이 만나신 건 에어컨 나오는 접견실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꽤 접견을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달토끼님, 이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법꾸라지들이네요. 법의 맹점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덕희님, 나라를 이 지경으로 오게 만들었으면 더 톡톡히 뼈저리게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 박랑보더님, 범죄자한테 생지옥을 선사하지 그러면 호텔을 선사합니까? 라고. 네, 촌철님들의 반응은 좀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소환을 통보한 날이잖아요. 안 나가겠죠? 나가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어제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측에 김건희 씨의 특검 수사에 잘 대응해달라 이런 또 당부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김백 YTN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서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를 취재 보도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돼서 노조등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마무리된 건데 최대 주주인 유진 ENT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차기 대표이사는 YTN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시대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부는 물론 외부 미디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중히 선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제가 주목했던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왜 이 대목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김백 사장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의외로 쉽게 물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최대 주주의 입김이 있었느냐가 좀 궁금해지는 거고 네. 최대 주주가 그 입김을 행사를 했다면 어떤 동기로 그런 입김을 행사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최대 주주 입장에서 지금 당면 문제는 뭡니까? 그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의 위법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무효화가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가 될 텐데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최대 현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김백 사장 자리를 계속 보존시켜주면서 맞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다. 오히려 사장 카드를 앞세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물타기 하려고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점. 네, 역시 삐딱정 전신. 네. 요거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류일임 전 방심위원장 관련 소식도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면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민원 사주를 한 이 의혹 가지고 양천경찰서가 수사를 벌여왔는데 민원 사주 자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네. 도대체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사주된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유일임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서 제기했다면 이를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저 10번 읽었는데 해석이 안 돼요. 아니 방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정성이잖아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 안건에 대해서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그러니까 접근에 들어가야 되는데
심의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이 심의 안건을 만들어버렸다면 공정한 심사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거는 상식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방심위의 공정성이 훼손이 되고 결국은 업무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무 방해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이해 불가 이 네 글자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